안녕하세요. 맘샷 장쌤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유뇨증과 야뇨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만 5세가 되어도 소변을 가리지 못하거나 계속해서 실수를 하게 될 경우, 또는 아이가 소변을 잘 가리도록 훈련을 받았는데 소변을 잘 가리던 아이가 갑작스럽게 소변 실수를 자주 하게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5세 남아의 9% 정도가, 그리고 여아의 경우에는 10% 정도가 이 유뇨증이나 야뇨증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블로그와 브런치를 통해서 아이들 관련 컨텐츠를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요. 거의 탑5 안에 들 정도로 많은 부모님들이 검색을 하셔서 소변 문제를 보이는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글로 읽고 계시더라고요. 어쩌면 저희가 알고 있는 이 통계적인 수치보다도 많은 아이들이 이 소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이제 부모님들도 아이들의 소변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뇨증과 야뇨증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 유뇨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 5세가 되어도 아이가 소변을 잘 가리지 못하고 계속 이제 낮이든 밤이든 이렇게 소변 문제, 소변 실수를 일으키는 경우를 유뇨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야뇨증 같은 경우는 낮에는 소변을 잘 가려요. 그런데 밤에 잠자리만 들면 자꾸 이불에 지도를 그린다든지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를 야뇨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야뇨증이 유뇨증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유뇨증도 1차성 유뇨증, 2차성 유뇨증이 있는데요. 1차성 유뇨증은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쭉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 번도 소변을 제대로 가려본 적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를 말하고요. 그리고 2차성 유뇨증 같은 경우는 초반에 어떻게 훈련을 통해서 아이가 소변을 가릴 수 있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트라우마나 어떤 정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소변을 갑자기 가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2차성 유뇨증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소변을 충분히 가릴 수 있어야 되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소변을 가리지 못할 경우, 무조건적으로 심리학적인 요인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고요. 우선 아이가 신체적으로 어떤 이상이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합니다. 유전적 요인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아이가 방광이 충분히 크지 않아서 소변을 참는 부분이 어려운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소변 문제를 계속해서 일으킨다고 하시면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먼저 신체적으로 아이가 소변을 가릴 수 있는 충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신체적인 결함이 있지는 않은지를 검사해서 확인해 보시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신체적으로 이상이 없다라는 소견이 나왔는데 아이가 계속해서 어떤 소변 실수를 하게 된다든지 이런 유뇨증, 야뇨증 같은 현상을 보인다면, 그때는 이제 아이의 유뇨증이 심리적인 원인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유뇨증과 야뇨증을 빨리 진단해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이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정말 소변을 잘 가리고 제대로 이렇게 컨트롤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화를 내시던 화를 내시지 않던 자기 조절을 실패했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자존감이 계속해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좀 더 나아가서 만약에 아이가 집에서만 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도 계속해서 뭔가 소변 실수를 하게 된다면, 친구들 같은 경우도 어릴수록 더 많이 놀리기도 하고 너는 왜 그걸 못해? 라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놀림감이 되기도 하고 지적을 받기도 하면서 아이들의 자존감이 점점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조절해야 된다는 심적 부담감을 느끼면서 더욱더 소변 조절이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부모님이 한두 번이면 아이를 지지해주고 뭐 그럴 수도 있어, 괜찮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아이가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소변 실수를 계속해서 하게 되면 어머니 입장에서도 이제 한계를 느끼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날들은 아이에게 괜찮다고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어떤 날은 굉장히 좀 이렇게 화가 나셔서 아이한테 너는 왜 아직도 소변을 가리지 못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갈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가뜩이나 자기조절 실패로 굉장히 괴로운 아이들인데, 그랬을 때 이제 어쩌다 한번 하시는 이야기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이 굉장히 더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고 위축되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위축되고 자존감이 낮아지면 당연히 이런 사회관계에서도 영향이 있겠죠. 아이들한테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활동적으로 뭔가 외부에 나가서 자신이 자신 있게 하려는 그런 부분에서 또 위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변 문제는 훈련을 잘 시켜주셔야 되고, 또 이제 훈련을 통해서만 안 된다면 치료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변 조절 문제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해주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트레스가 될 만한 환경이 있지는 않았는지, 이때의 스트레스는 뭐 동생의 출생이라든지 아니면 이사, 갑작스럽게 학교를 옮겨야 되는 경우, 어떤 생활 환경의 변화죠. 그리고 가정 불화라든지 아니면 친구와의 갈등,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는데요. 특히 2차성 유뇨증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와 연관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적으로 변화는 최근에 없었는지,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요인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적인 환경 요인이 없는데 아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유뇨증 문제를 나타낸다, 이랬을 때 또 한번 살펴보실 부분이 아이의 감정 분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공격성이 아이들이 있는데 그 공격성을 어떻게 분출할지 모르는 경우, 그리고 부모님들이 굉장히 억압적이셔서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화가 나거나 공격성이 막 이렇게 쌓여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을 말로 부모님들께 털어놓지 못하는 경우, 그렇게 해서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이제 아이들이 소변 문제를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놀이치료 현장에서는 그런 아이들이 공격성을 분출할 수 있는 놀이들을 많이 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아이가 그 놀이를 하고 나면 이제 감정 분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그런 어떤 소변 훈련이라든지 이런 거를 함께 병행을 했을 때 이게 유뇨증 현상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아이들이 어떤 감정 분출을 못하는 것이 소변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참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소변 문제를 보일 때 감정 분출을 아이가 충분히 하고 있는가, 현재 그럴 만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뇨증의 문제는 심리적인 요인만 다뤄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일관적인 어떤 배변 훈련, 소변 훈련, 이런 부분들을 어머님께서 적용해 주시고 배우셔서 알려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너무나도 그 아이들 유아 변기가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그런 제품들을 활용하시는 것들, 아이의 흥미를 유발하는 거죠. 아이가 변기에 소변을 성공했을 때 그런 멜로디가 나오고 이렇게 뭔가 축하해주는 듯한 그런 좋은 기능을 가진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제품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저희가 아이가 소변 조절을 잘했을 때 칭찬을 하기보다 못했을 때 지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바꾸어서 아이가 소변 조절을 성공했을 때를 이제 아이와 함께 축하하면서 달력에 크로스아웃 한다든지, 그리고 보면서 이런 날들은 너가 너무너무 잘했어, 이날 하루 실수한 거야 라고 이제 알려주시면서 아이가 나는 그래 자기조절 실패한 게 아니야, 이렇게 많은 날들을 내가 성공했고 이날만 내가 잘 안 됐던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달력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아이가 나 정말 소변 조절 하고 싶어 라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화장실을 가고 싶어 하기 전에 이제 어머님들께서 아이를 한 번씩, 너무 자주 하게 되면 아이들이 힘들어할 수 있으니까요, 한 번씩 이따금씩 시간이 되면 아이를 화장실로 데려가서 앉혀본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어떤 수분 섭취를 조금 줄인다든지, 아니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화장실을 한번 데려가서 아이에게 소변을 보게 한 뒤 잠자리에 들게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좀 어떤 소변 훈련을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을 일관적으로 아이에게 루틴적으로 이렇게 제공을 해주셔서 아이가 이 타이밍에 엄마가 나를 화장실에 데려가시지 라는 부분을 체감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이가 그 시간에 맞춰서 소변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예측할 수 있는 소변 훈련 시간을 제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대소변 훈련은 너무 이른 나이에 하시게 될 경우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또 너무 늦게 할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적절한 시기에 아이에게 대소변 훈련을 일관적으로 루틴적으로 제공을 해주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될 경우에는 어떤 신체적인 결함이 없는지 확인을 해보신 뒤 그 다음에 심리적인 요인들을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트레스 환경을 확인하신다든지 아니면 이런 감정 분출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의 태도세요. 그러니까 물론 어머님, 아버님도 힘드시죠. 아이가 계속해서 소변 실수를 하게 되면 빨랫감도 많아지고, 그리고 또 이제 이불 빨래도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두 번까지는 좋은 소리가 나오지만 이게 몇 년째 계속되면 이제 어머님들도 짜증이 나실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런데 그랬을 때 아이에게 비난하는 말과 어떤 눈짓, 표정, 그리고 이렇게 말투, 그런 것들이 아이가 소변 조절을 잘 하게끔 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또 부메랑처럼 어머님, 아버님께 모든 힘든 부분이 돌아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그런 눈빛과 그런 말투를 통해서 더 위축되고 더 자존감이 낮아지고, 또 이제 더 화가 쌓이게 되면서 더 소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소변을 가리고 싶은 건 누구보다 아이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알아주시면 아이도 그 마음을 힘입어 소변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